최초의 용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용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수많은 변모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상이 흑표역 시기 혹은 그 이전에 조각된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용의 모습이야말로 인류가 최초로 목격했었던 용의 모습이란 데서 그 역사적인 또 미술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용의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뭐 조폭들의 등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것도 용의 모습이지만 그런 천박한 용의 모습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인류 최초의 용의 모습은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등뼈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고 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운동감을 아주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름과 바람 또 기후를 자유자재로 여기 부리는 그런 신령한 동물로서의 이미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여기 용의 뿔이 두 갈래로 돋아있는데 이것은 마치 사슴의 뿔을 연상합니다.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실래요? 뿔이 두 갈래로 돋아났는데 마치 사슴의 뿔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용의 눈을 보십시오. 고래로부터 활용첨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 그림을 잘 그렸는데 마지막에 용의 눈을 그리는 게 가장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눈은 행안처럼, 즉 은행알처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흑표역 시기에 인물상이나 신수상에서도 이런 행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수정 용 조각상은 흑표역 조각상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용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그리고 코끼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입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사람이 생각하는 낙타의 입이 아니고 원래 원시의 용, 인류 최초의 용은 이렇게 새 부리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방향을 바꿔볼까요? 보니까 용의 면모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용, 중국 고대 용은 이 날개가 없습니다. 대신 발이 있죠. 이 조각품은 최근에 내무고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그 홍수정 조각품인데
비번 컬렉션 대표이신 그 박찬 선생님의 소장품이에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조각품입니다. 우선은 이런 조각품들과 홍산 조각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홍산 건데요. 우선 이제 크기도 크기지만은, 우선 형태적으로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 홍산 것들이 대부분 정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좌우 대칭이에요. 이거 시미트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특히 이렇게 되어 있고, 얼굴이 상당히 중요한데,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정중앙으로 되어 있어요. 정중앙을 보고 있고, 얼굴 표정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 얼굴 표정이. 살아있는 어떤 존재를 보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살아있는 어떤 존재, 진짜 어떤 꼭 이렇게 생긴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를 보고 그거를 똑같이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관념화된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냥 우리가 사람을 그린다 할 때, 사람을 그리든지 뭘 그린다 할 때,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여기 그려놓은 것 같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상상해서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실물을 보고 모델링 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봐든지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이 입도 약간 벌리고 있는 이 느낌들이 진짜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든 조각가가 이 조형의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형 원리라는 거는 모든 예술의 원리라는 거는 변화 통일 균형이에요. 변화 통일 균형인데 특히 이제 서예 같은 데서 정중동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은 정중동이란 말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움직임이 있는 걸 정중동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감인데 이 생명력이 아까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외향적으로 움직임이 강한 거는 너무 표피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안에 정신이 아니라 표피만 만드는 것 같은데, 얼뜻 보면은 이거는 이것과 비슷하게 보여요. 정면으로만 그냥 쭉 된 것 보는데, 약간씩, 보통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간씩 각도를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약간 비껴서 저쪽 왼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몸은 약간 비껴서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배는 지금 다리 쪽은 약간 비껴서 다시 왼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눈치가 채지 못할 정도로 약간의 변화를 준 거예요. 이거는. 그게 바로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전혀 여기 안에 있는 운동감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변화가 없는 가운데서 그 미세한 변화들, 그걸 갖다 정중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이 안에, 그냥 이 여인이 서 있지만은 이 안에서 에너지 흐름이라든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의 그 에너지 키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조각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형태만 정확하게 쓰려고, 형태만 정확하게 맞추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 느낌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 야, 이거는 마치 이런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서예의 대가가 그 글씨를 수십 년을 써온 서예의 대가가 그냥 자기 마음껏 휘둘러버린 작품이라면은 이거는 서예의 초보자가 글자 해간나를 삐뚤어지지 않게 정석에 맞게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작품과 이 작품은 예술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초보자의 실력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초보자의 실력이고, 이거는 대단한 사람의 실력이라는 거죠. 실력이. 정말 다른다는 거죠. 그 예술이라는 게 이제
가장 쉽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를 이제 정한 내용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장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 제나라 황공시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나라 황공시대 때 그 70 먹은 노인이 수레바퀴를 마당에서 깎고 있어요. 그래서 제나라 황공한테 물어요. 임금님, 지금 읽고 계시는 책이 무슨 책이십니까? 그러니까, 옛날 성현들이 써놓은 글을 읽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지금 쓸데없는 글을 읽고 계십니다. 그래요. 임금님이 화가 났죠. 제나라 황공이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 네가 만약 그거를 설명을 제대로 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 거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노인네가 이제 어떤 설명을 하느냐. 제 아들이 제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7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문 대대로 수레바퀴 깎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한테 수레바퀴 깎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말로 설명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냐면은, 수레바퀴 여기 축에 있는데, 축에 똑같게 딱 맞게 이거를 그 바퀴 동그라미를 파내야 하는데, 그 구멍을 조금만 더 마당이 파내버리면 헐거워서 잘 빠져버리고, 조금만 덜 깎아내면은 수레바퀴가 빡빡해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제가 그 수레바퀴 깎는 기술 하나를 말로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갖고 자식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성인의 도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옳다 그래요. 제한기. 바로 예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 조그만 차이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근데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를 만든 사람과 이것을 만든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수정을 재료로 한 시형용입니다. 이 시형 형태의 용은 흑피옥기에서도 보이고 또 홍산옥기에서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은 수정으로 만든 시형용입니다. 이게 최근 내몽고 지방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구입한 것인데, 중국 학자들이나 중국 옥기위원회에서는 흑피옥 시기고, 이건 흑피옥 시기에도 보이고 홍산 시기에도 보이는 인두골인데, 즉 해골인데, 이건 수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수정으로 조합한 것인데 최근에 내몽고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이건 흑피옥기와 홍산옥기에서도 보이고 있죠. 이 형태는 짐승, 뿔 달린 짐승 머리 형태를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15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조각상 역시 홍수정을 재료로 조각한 것입니다. 위에는 코브라가 조각되어 있죠. 코브라는 동이족의 신화에서 보면은 그 동이족을 상징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밑에는 사람, 남자 모습을 한 복합 구조죠.
이런 형태는 기존의 흑피옥기와 홍산옥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기형입니다. 홍수종으로 조각한 남자 성기입니다. 흑피옥 시기보다 앞선 무려 지금부터 15,000년에서 30,000년 전에 제작해 있을 것으로 중국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이 제작 주체들이 이 거대한 남성 성기를 조각한 걸 보면은 남근 숭배 사상에 젖어 있는 남성 지배 사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왜냐면요, 원래 남성 성기의 상징이 헤르메스 상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헤르메스 신을 상징을 할 때 이렇게 남성 성기를 표시를 하곤 했는데, 문제는 이 남성 성기가, 사실은 알타미라 동굴이라든지 이렇게 피레네 산맥 근처에서는 여성의 성기를 조각을 했다든지 여성성을 강조를 한 여성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신인 비너스를 조각한 거는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남성 성기를 조각한 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요. 남성 성기를 여기 조각한 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쪽에서 이제 남성 성기가 발견됐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에 지금 내몽골 지역은 옛날에 레무리아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레무리아는 원래 여성 문명이었습니다. 여성 문명이고, 아틀란티스는 남성 문명이었는데, 이쪽에서 여신을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우리 한쌍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내몽골에서 출토된 유물로서 재료는 수정입니다. 이런 수정을 황수정이라고 부르죠. 노란 수정이라고. 이 오리 암수 한 쌍이 정말 아름답게 잘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애손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녀석이 여기에 타고 놉니다. 이 아름다운 기물은 마찬가지로 재료는 홍수정입니다. 얼핏 보면 남자로 표현되는 것 같지만은 남신상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형은 흑표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엄청 무거운데 혼자 들기 가 있습니다. 수정도 순수한 그런 재료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15,000년 이상 땅 속에서 부식된 그런 부분들 속으로 흙물이 스며 들어가 있죠. 머리를 이렇게 곱게 빗어 넘겼는데 장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릿결이 이렇게 갈래갈래 이렇게. 이 기물 또한 최근 내몽고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조각상입니다. 원래 출토품이기 때문에 흙이 묻어 있었는데 초치를 한 다음에 불로 이렇게 구워내면서 초농이 불에 녹을 때 이 사이사이에 묻었던 흙도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다시피 상태가 아주 양호하죠. 그러나 군데군데 순수하지 못한 이런 광물질은 그 장관 세월 동안 부식이 되었고 그 속에 흙물이 스며들어 고체처럼 화사가 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옛 기물을 가까이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이 옛 기물 속에 내재된 그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힘을 받는다는 데 있죠. 결코 이 기물 또한 홍수정을 재료로 한 조각상입니다. 이런 매 형상의 기물은 흑피옥교에서도 간간히 보이기도 합니다. 흑피옥교에서 보이는 매 형상은 소형들이지만 이건 대형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만 보시고선 이게 정말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석영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과연 유리일까요? 플라스틱일까요? 석영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강철 소리 같죠? 이로써 이건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이 기물 안쪽에 기포라든가 새 솜털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수정이라는 증거입니다. 석영이나 유리 그리고 플라스틱에는 전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Came from Mongolia. It is a very ancient thing made 15,000 years ago. You can see it's a skeleton, big skeleton. We can't see such this so far.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기물은 황수정입니다. 내몽구에서 출토되어 있고 15,000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기물입니다. 이렇게 큰 거 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밝혀진 스켈레톤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인디아나 존스 수정 해골을 찾아서 생사를 건 혈투를 벌이던 그 드라마틱한 그 영화를 보였을 것입니다. 저도 이걸 손에 넣기 위해서 인디아나 존스처럼 갓난 신고를 겪었던 것입니다. 지상에 이렇게 큰 수정 해골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운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보물을 집에 편히 앉아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 이 기물 또한 홍수정 조각상으로 내몽구에서 최근 출토된 것입니다. 이 기물은 특이하게 생겼죠. 소 머리에 그리고 이렇게 술잔처럼 이렇게 홈이 패 있죠. 이런 기물이 중국 역사에도 가끔 등장합니다. 이번에 중국 민간 10대 국보에 선정된 것도 이런 형태의 재질은 다르지만
이런 형태의 우수준이었습니다. 즉 소머리 술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사용했다기보다도 어떤 제천 의식의 쓸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시는가? 당나라 시대 때 우수주는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술을 마시는 것은 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마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물을 목격하게 되면, 당나라 우수준을 현대의 방품으로 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갖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리거나, 사라져버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흑표역 시기, 혹은 그 이전부터 이런 기형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기형이고 또 독특하기 때문에 한족들이 세세대대로 모방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에 이렇게 우수준을 새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수정 속에 잡광물이 들어있는 부분들은 장구한 세월 동안 부식 산화되어 여기 구멍이 이렇게 펴 있고 그 안에 호수가 새어 들어가서 이렇게 화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